국민의힘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근무를 같이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으니까 검찰에 있을 때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는 사안이 이제 문자 읽고 뭐 소위 얘기 씹었다 이런 네. 표현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을? 저는 예. 국민의힘 예.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쇄신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지 누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민간인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읽었니 씹었니 네, 이것이 그거 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은 저는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한심하다. 네. 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검사형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폰을 전화기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냥 공개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자.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지금 한동훈 특검법 받을 때 본인 당시 그 휴대폰 저는 휴대폰 다 비밀번호 제가 다 제공해서 제 핸드폰 다 포렌식 했었어요. 지난번에 네, 수사 받을 때 예. 본인도 당당하면 그렇죠. 당시 휴대폰 다 내서 예. 공직자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핸드폰 다 압수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죠. 본인은 당당하다.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도대체 이 영부인 대통령과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게 뭐 공적이다, 사적이다. 그래서 뭐 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공이고 뭐가 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가 동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맞아요. 그러면 그 동지라는 표현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가 들어있죠, 있고 그 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세 분은 동지였는지 그 당시 주고받았던 많은 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공이었는지 사였는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고 최근에도 만약에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든 비대위원장 할 때든 문자가 계속 오갔을 걸로 보여져 5개만 공개가 됐지만 그러면 이 수많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자 관련해서 국정 관련된 얘기나 뭐 임명 관련된 얘기나 법무부 운영 관련된 이런 얘기도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맥락 없이 일부만 공개하지 말고 전체를 다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다면 국정농단인 거거든요. 만일에 민간인 대통령 부인이 뭔가 국정에 개입을 했다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이제 곧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불거졌지만은 특검법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내용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문자 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말이 좀 다르긴 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막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을 그냥 100%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공개되지 않은 다른 문자에서 이미 사과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없었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씨는 지금 본인이 이제 대통령실 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뭐 사과 의사가 없었다는 그 표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은 왜 문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관계는 제가 알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자를 보여줬더니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의 연결고리인데 이렇게 화를 잘 냅니까 늘?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성윤 의원께서 그 당시 해고하시면서 쇼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께서도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하겠다고 갔더니 뭐
쇼하지 말라고 그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얘기하시고 이성우 의원은 그때 수사하겠다고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고 뭐 그런 얘기 그렇게 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벌컥벌컥 경로를 당시에도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혹시 같이 근무를 하시거나? 같이 근무했죠.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다음에 제3차장 한동훈, 저는 중앙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렇게 같이 근무했습니다. 한동훈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질문을 이렇게 당시 이제 국정농단 재판 수행, 그다음에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고 기자들하고 굉장히 잘 가깝게 지내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본인한테 수사를 하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뭐 수사 자료들이나 아니면 수사 내용들을 좀 흘려서 언론에 나오게 만들고 여론 형성을 해서 수사에 어떤 그게 특수부 받고. 수사죠. 그렇게 합니까?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흘리고 피의자를 악마화시키죠. 이 사람은 반드시 구속되고 처벌되어야 될 나쁜 사람. 압수수색 단계에서요. 압수수색 단계에서. 그거는 검찰 일방적인 시각일 뿐이거든요. 그 특수부 수사가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 검사들은 모두 알아요. 국민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 서영교 의원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검 중수부 무죄율, 특수사 무죄율이 형사부 무죄율이 한 20배에 해당한다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처음부터 악마화시켜서 수사하고 그 언론에 계속 유출하면서 그 동력으로 수사 동력을 삼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들이 뭔가 나쁜 사람 같아 선입견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나중에는 무죄가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가족도 무너지는 거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관련된 여러 막 종편에서 뭐 막 계속 막 보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저는 같은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의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심각한 언론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감찰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뭔가 의도되고 오히려 방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용산의 돌격대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그거는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습니다. 근데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한동훈 씨가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한동훈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검찰에 계실 때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니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이거는 과거에 뭐 댓글 관련해 가지고 특검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했었죠. 이거는 뭐 장해찬 지금 나와서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의혹 제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따라가서 이 부분도 저는 특검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포탈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죠. 김건희 여사가 문자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라는 표현 안 썼지만 우리 댓글을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김건희 여사 측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분들이 또 댓글을 부대로 운영하지 않았나는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동지라는 표현이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둘 다 이 댓글 관련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하죠. 처벌 가능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정치 평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지지율 관련해서는 한동훈 씨가 될 거라는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또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하고 이제 방송을 최근에 같이 하면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용산에서 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운명 공통체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많이 연루가 되어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 줄 수 있는 그것에 같이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한동훈 후보가 그것을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씨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질문이 될 텐데 탄핵이 추진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코너에 몰릴 때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근무할 때 했던 행동들과 태도를 보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박은정 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마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을 성격이기 때문에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아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검찰권을 가지고 총 공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검찰에 계셨으니 검찰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부 정치검찰이나 특수부 출신들의 검찰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말 국민의 민심이 극에 달해서 탄핵을 추진할 때 검찰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듣는다고 생각하죠. 끝까지요? 네. 왜냐하면 검찰 구성원 전부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포스트에 다 친윤 검사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검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고 정권과 운명이 같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죠. 참 암울하네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일대 국민과 일대 항전을 벌이는 상황이 도래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 국민들이 그렇게 명명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국민들을 많이 아프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은정 의원님, 여기 카메라 이쪽이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뭐 앞으로의 계획, 또 뭐 여러 가지 탄핵안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지금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국민 690만 명의 국민들이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저희 당의 가치에 동감해 주시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약속드린 바와 같이 개원 첫날 발의를 했고 다음에 검찰개혁 입법들, 검찰청을 해체하고 재건축하겠다는 그 입법들을 가장 먼저 저희가 만들어서 국민들께 선보였습니다. 그 개혁 입법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제가 가장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조국 혁신당에서 뭐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 법안들도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박은정 의원하고 얘기 나누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힘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가는 목소리지만 결기가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에서 정말 끝까지 검찰의 대응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반드시 입법의 힘으로 이렇게 좀 처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단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박은정 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은정 검사시고 또 지금 의원이신데 여러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